사연관의 더블체크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증권방송에서 쏟아지는 여러 종목들 한 번 더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연관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디사입니다. 네. 디사. 네. 지금 비가 많이 내려서 좀 어두워요. 밤 같은 맞아요. 느낌? 네. 저희는 7시 반에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오늘도 한번 저희 증권방송에서 언급됐던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종목으로 추려봤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는 우림 PTS, 정부의 해상풍력 설치 계획 수혜주다라고 거론이 됐었고요. 이 증권방송에서 레몽레인을 추천했고요. M증권방송에서는 삼강 M&T, 그리고 이 증권방송에서 KH바텍을 추천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레몽레인 볼게요. 사실 저는 이 종목을 아예 모르다가 한창 최근에 우영우 신드롬으로 맞아요. A스토리가 핫해지면서 콘텐츠주 잘 가면서 그때 이제 레몽레인을 들어봤었어요. 근데 레몽레인을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 추천한 것도 좀 생소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이 긍정적이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처음 들어보는 종목들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모든 종목을 다 할 수 있는 시간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간 저는 동상이몽이에요. 이거는 이제 단기 매매로 좀 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 말씀을 해주신 포인트를 좀 보니까 콘텐츠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작 편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체 콘텐츠 투자에서 2차 판권 사업으로 영역이 확대되어 나가는 모습들 좀 좋다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출액도 3년간 지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대 주주가 위지윅 스튜디오입니다. 또 위지윅 스튜디오 하면 어디죠? 홈투스 그룹에 속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잡아주셨어요. 제가 좀 더 보니까 일단은 TV 드라마 이런 쪽들이 매출의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콘텐츠 제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컴투스 계열이고요. 위지익 스튜디오에서 마찬가지로 지분 20%를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2007년도에 설립돼서 업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30여 편의 우수 드라마를 제작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21년 말에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을 해왔고요. 이게 대표적인 작품들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송중기 씨가 출연했던 성균관 스캔들을 여기에서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게 18개국으로 수출이 되면서 지금까지도 잘 만든 드라마가 대충 만든 드라마 10개 부럽지 않다라는 거를 좀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캐시카우가 꾸준히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뷰티풀 마인드라는 드라마도 또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우리 K 콘텐츠에 대한 눈높이가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예전엔 여기였는데 이만큼 올라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제작 원가가 지금 매출을 뛰어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영업 손실이 안타깝게도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분기에도 영업적자 16억이 발생이 됐고요. 올해에는 제작 대행 7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제작 대행은 마진율이 10%에 그쳐요. 그리고 자체 제작이 2편 정도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일단 상반기에는 그 BL물이라고 해서 약간 동성애 코드가 있는 로맨스물이에요. 뭐 제가 좋아하는 취향은 아닌데 이쪽이 지금 시멘틱 에러라고 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거기다가 OTT 플랫폼 왓챠 판매 대박이 일어나면서 장기간 인기 1위를 유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내 OTT 최초로 극장판까지 제작에 나섰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지금 유튜브 원작 신병 그것도 ENA 쪽에 편성이 되면서 제2의 우영우 신드롬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장삐쭈인가요? 그쪽 원작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2년 신규 대작 재벌집 막내 아들. 아직까지도 캐시카우를 일으켜주고 있는 성균관 스캔들에 출연했던 송중기 씨가 또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제작 원가가 300억 이상의 텐트폴입니다. 굉장한 대작이죠. 거기다가 이제 150억 정도 이상이 또 들어가는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변요한 씨 주연인 것 같아요. 이런 작품들이 하반기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수익에 어느 정도 기여가 될지 이런 부분들은 재무제표상으로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재무 구조는 탄탄합니다. 부채 비율이 67%인데 유보율이 1300%예요. 굉장히 우량한 재무 구조에다가 컴투스 그룹에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들도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 드라마와 게임의 IP를 서로 공유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강점이다라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단기간에 일단은 우영우 신드롬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는 다시 고피해야 할 부분들이 약간은 깎이는 과정들이 8월 달에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로 그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저희도 앞서 뭐 생소하다 이런 얘기를 했듯이 맞아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매매로 보자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워낙에 다양한 뭐 성균관 스캔들부터 시작해서 신병에는 또 저 지인도 출연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네. TMI지만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드라마들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레몽레인 한번 기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으로 이 증권방송에서 추천했던 KH바텍입니다. 뭐 이 종목은 뭐 말할 게 크게 없을 것 같은 게 워낙에 네. 4세대 폴더블폰 수혜, 지금 아마 8월 10일쯤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때까지 좀 더 계속해서 수혜주로서 거론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워낙에 뭐 많이 알려져 있던 종목이다 네. 보니까 말할 게 사실 많이 없었는데 찾다 보니까 또 말할 게 있네요. 네, 지금 일단은 의견은 일치 쪽으로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가격 전략은 조금 다르게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거 보면은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하고 목표가는 23,000원 정도 잡으셨어요. 5월, 6월에 전고점을 목표가로 잡으신 것 같고요. 손절은 2만을 하회했을 때 한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가장 큰 투자 포인트 2개 짚어주셨는데 알루미늄 캐스팅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첫 번째였고요. 큰 폭의 외형 성장이 또 폴더블폰에서 한 번 더 세대 교체에 이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수익성 개선으로 동반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좀 더 뜯어보니까요. 정밀기구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FPCB 관련된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힌지 쪽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외장 힌지입니다. 내장 힌지는 저쪽 파인테크닉스가 잘 접죠. 잘 접고 네. 있고요. 그래서 일단 2분기 실적이 폴더블폰 신모델 관련된 힌지 매출 인식이 조금 지연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약간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왔고요. 이게 하반기 이후로 매출이 이연이 되면서 하반기에는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디자인까지 좀 변경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대기업 쪽에서 벤더들에게 단가 인하 압력을 넣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투에서 리포트 나온 거 보니까 이익 증가율이 둔화된다. 그리고 금리 인상 영향에 조달 비용이 증가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재무구조 보니까 뭐 금리 인상 영향은 크게 안 받을 것 같아요. 부채 비율 보니까 60% 수준인데 유보율은 1800% 이상이에요. 금리가 정말로 이 기업에 부담이 될 정도까지 미국에서 올리면서 우리도 따라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유보율 가지고 있는 현금들 끌어와서 그냥 갚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리포트는 약간은 조금 정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폴더블 힌지 수요는 상승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또 문제가 되는 게 9월 달에 아이폰 14이 출시가 돼요. 맞습니다. 이거 대기 수요가 7억대예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러면은 최고의 프리미엄 라인의 폰들이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폴더블 폰이 1년 만에 지금 4가 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폴더블 폰만 선택을 사람들이 해줄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저는 혼란이 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아이폰 14이 지금 열기가 조금 굉장한 것 같습니다. 유통업체들 사이에서 충분한 물량 확보 위해서 역대 최고의 선급금을 지급을 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삼성 쪽에서 지금 폰의 문제는 GOS 논란이 한번 있었죠. 네. 게임 오버슈팅 하나 있었고요. 거기다 디스플레이 주름이 일단은 접는 거에서 문제가 좀 생겨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전히 내장 디스플레이를 접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화면이 같이 접힌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가장 우려가 되는 거는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말씀드렸던 실질 소비자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과연 1년밖에 안 된 상태에서 또 새로운 폰들 그리고 이미 사양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건 거의 카메라 사양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소비자들이 선뜻 지갑을 열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우리는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도 3년 가까이 핸드폰을 쓰면서 네. 지금 교체 수요 중에 한 명인데요. 네. 저도 지금 폴더블 4 그리고 아이폰 14 중에 고민 좀 고민하고 하고 계신가요? 있는 단계인데 우선은 폴더블폰 확대 수혜에 대해서 KH바텍 의견 일치는 하되 그래도 아이폰 14에 대한 경쟁,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좀 보자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추세는 일단은 굉장히 좋아요. 7월에 일단 지수들이 다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같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8월 들어서는 일단 전기전자라던가 운송장비 매수는 외국인들에게 계속 되고 있지만 기관 매도도 만만치 않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연속성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힘든 8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KH바텍도 일단은 한 18,000원 초반대까지 만약 하락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열어놓고 매수를 하시는 전략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 저도 뭐 정고점 이상까지도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25,000원까지는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만 매수 가격을 너무 현재가 부근보다는 조금 더 내려서 눌림목을 공략해보자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가격 조금 눌렸을 때 18,500원 선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25,000원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추천했던 우림 PTS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려운 말들이 많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해상풍력 네. 관련된 수혜가 맞아요. 기대된다. 신재생 이쪽으로 또 묶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하셨던 말씀들을 좀 네. 종합해 봤을 때 저는 약간은 동상이몽 좀 다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단기 기대감들이 모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포인트가 일단 산업통상부와 초대형 PCU 베어링 상용화가 임박했다라고 했는데 이거 22년 2월 기사입니다. 네, 그때 나왔던 기사들이고요. 유의미한 매출이 확인이 돼야지만 이런 것들의 풍력, 지금 한창 지금 뜨거운 이슈, 감자가 되고 있는 풍력,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들의 밸류를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부에서는 중장기로 대형 해상 풍력의 설치 계획에 수혜가 전망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수출이에요. 네, 해외 쪽에서 워낙에 이런 것들이 더 큰 규모의 유의미한 매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수출이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철강, 조선, 중장비, 해양 플랜트 관련된 감속기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감속기 부분에서 풍력이 같이 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는 11,000원 잡아주셨어요. 이거 매물대 상단입니다. 지금 부딪혔던 매물대 상단이기 때문에 어제하고 최근에 달렸던 윗꼬리들 계속적으로 좀 막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기대감들이 상실되면서 탄력이 둔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고요. 기본적으로는 풍력 발전기 이런 감속기 쪽을 하고 있는데 트랜스미션, 자동차라던가 기어 전동축 같은 것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항공이라던가 방위산업 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이 이제 최근에 화두가 됐고 어제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로봇 관련된 건데요. 로봇, 산업용 쪽에서 정밀 감속기 부분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고요. 거기다 전기차용 기어박스 이런 밸류들을 상향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신사업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최근에 각국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목표 비중을 계속 상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입법화 논의가 펼쳐지고 있어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 상향될 여지는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주요 고객사를 보니까 독일의 SSB, 그리고 일본의 히타치, 국내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쪽들이 주요 고객사로 현재는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제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지금 5월 달 들어와서 부터 거래량이 좀 터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가격대가 한 5,000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근데 12,600원까지 네. 단기간에 상승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주가의 급등 배경에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크라 재건 테마가 하나가 붙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감속기인데 이게 건설 부문에도 들어가요.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 쓰이기 때문에 건설용 감속기 부문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만약에 수주를 받았을 때 수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워낙에 아직은 시총이 작습니다. 레퍼런스가 아직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러우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나중에 재건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우리나라에 협력 요청을 하긴 했지만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가 있었죠. 삼성전자로 M&A 될 것이다라는 설이 떠돌았었습니다. 그런 두 부분들이 일단 주가를 단기간에 거의 뭐 2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한 2.4배 정도 폭등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은 일단은 반영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은 주가가 약간 61선까지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한 7,600원, 700원 정도 되는데요. 그럴 때 최대 주주 측에서 또 25만 주가량을 장내 매도를 했어요. 지분을 줄였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여전히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주주 측의 지분율은 52%로 양호하다. 그리고 부채 비율 17%예요. 굉장히 양호해요. 그리고 유보율이 1100%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을 향후에 신성장 동력 쪽으로 투입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만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 기대감들은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격 전략은 일단은 윗골이 다는 상황에서 61선 지금 8,000원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지가 확인이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제가 볼 때는 121선 6,500원까지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단기 기대감이 상실됐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우림 PTS 단기 기대감 끝났다라는 의미로 동상이몽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체크해 볼게요. 6월 27일에 제시해 주셨던 유망주 네. 원티드랩 어제 장중에 20%대 급등이 나오면서 최고가 기준 수익률 23% 이상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 추천해 주시고 나서 어제 딱 이렇게 올랐어요. 실적이 네. 잘 나왔는데 네. 간단하게만 한번 AS 네. 부탁드릴게요. 뭐 워낙에 지금 채용 시장 자체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기, 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딱딱 그때 필요한 인재들만 뽑아야 되는데 비용과 시간의 효율성 측면을 봤을 때에는 AI 매칭으로 해서 구직자와 기업을 정확하게 연결시켜 주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인재들을 뽑아서 그 비용을 대가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출근까지 이루어져야지만 그 사람의 연봉의 7%를 받는 거예요. 정말 확실한 구조 아닙니까? 앞으로도 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실적이 엄청나게 퀀텀 점프업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디테일과 더불어서 유망주를 보는 눈까지 탁월하신 사용관 차장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